그게 이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진 찍는 사람이 당연히 사진 보는 건 당연한데 사진만 봐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좀 좁거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들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받아들이냐. 내가 경험을 하면 가장 좋지만은 우리는 뭐 직접 경험이 진짜 힘들다 보니까 책도 보고 전시장도 가게 되는데 특히 전시장을 많이 보는 것들. 그게 하나의 이야기에 돼가지고 사람들에 따라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소리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소리 사운드 작가들이 있거든요. 사운드 작가들이 있는데 부산에는 보면은 많지는 않는데 좀 친한 작가 중에서 정만영 작가라고 있어요. 정만영 작가. 정만영 작가. 그 작가 요번에 그 석촌홀 전시도 같이 했거든. 같이 했는데 그 작가는 요번에 제목이 뭐였더라? 팜플렛이 어디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액자가 이제 있는데 비액자라 틀만 있는 액자라.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딱 가면은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사운드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통해서 그걸 비액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작품들은 각자 이제 모든 작품들이 다 다른 거지. 그건 하나 작품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지.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게 이제 그건 이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도 요번에 이제 했고. 예전에 그게 정만영 작가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내가 전시를 한번 봤는데 거기 사진을 가지고 전시를 했더라고. 근데 딱 걸려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폭포 사진이라 딱 보면 액자에 폭포 걸려 있어. 딱 가면은 앞에서 폭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센스를 달아가지고 근처에 가면 그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 사진도 폭포 사진이고 그렇지. 소리도 폭포 소리가 들리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나뭇가지가 막 휘날리는 그런 사진을 찍어놨는데 딱 가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작가의 작업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 이제 봤었었는데 요 앞전에 내가 같이 전시를 한번 했는데 광주에서도 하고 부산에 이제 이렇게 민주공원에서도 했습니다. 혹시 갔었어요. 맞아요, 갔어요. 민주공원에 갔었을 때 보면은 그 안에 물 있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던 거 기억납니까? 예, 기억나요. 영상 비춰가지고 그 영상이 그 다리가 이제 보면은 예전에 6.25 때 이제 이렇게 노건리 이렇게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굴다리 안에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게 된다고 3일 동안 총에 맞아가지고 미군에서 이제 학살을 당하는데 이 작가가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게 기차 이제 철도다 보니까 기차 소리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고 기차 소리를 녹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을 이제 촬영을 하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굴의 모습들. 그래서 그 작업들을 보면은 영상을 비춰가지고 바닥에는 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 영상이 벽에 반사가 돼가지고 벽에 탁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되고 그 구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순간에 기차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막 파동이 일어난다고. 그 스피커를 물에 딱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렇게 뭐 균열, 뭐 아픔 이런 것들을 소리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만들어냈던 거야. 그거 보면 되게 놀랬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소리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리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또 다시 전환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진도 보면은 우리 때때로 보면은 좀 운율이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것들 보면 좀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진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기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 그 보는 사람들이 관객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리로 들릴 때도 있다고. 그런 느낌들. 내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어때 뭐 젊었을 때 어느 시절에
아주 내가 좋아했던 음악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 여자친구와 뭐 이렇게 뭐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뭐 이런 연상작용이 되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그 소리가 같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지 이제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기억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소리하고도 당연히 이제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매체하고 같이 연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좀 훨씬 더 재밌게 만들 수가 있지. 몇 년 전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뭘 했냐고 하면은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진을 작업을 할 거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진짜 젊었을 때 청춘의 아픔들, 뭐 여러 가지 방황이라든지 또 여자친구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뭐 딱 그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로 사진을 찍었더라고. 근데 그게 소리는 음악은 듣지 않아도 딱 그런 느낌이 대반에 들더라고. 운율이 느껴지고. 물론 이제 편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친구도 그 작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자기는 시각적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대신에 이제 주인공은 자기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고 그리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우리는 보면 시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각을 넘어서 훨씬 다른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매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경험을 해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과제가 작은 거는 이제 이렇게 큰 과제는 아니고 이렇게 작은 과제 해가지고 내가 한 4개 정도를 내줬던 것 같은데 뭐 한 2-3주에 이제 하나씩 내줘가지고 그걸 하게 했는데 색에 관한 것들도 있었고 근데 색에 관한 것들은 꼭 색을 찍어서 색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색이 없어서 색을 또 보이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일 첫 과제가 아마 그런 거였네. 나를 소개하는 것들. 대신에 나를 찍지 말고 셀프를 찍지 말고 나의 모습을 찍지 말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소개하는 것들. 그게 이제 첫 과제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담아내.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기억이기도 하지만 기록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건 그냥 말하기 글쓰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를 소개하는 글로 쓸 수 있잖아, 말을 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시각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색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리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시각과 이렇게 청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과제도 내주게 됐지 이제. 그래 보니까 아주 특별한 건 없었는데 딱 둘이가 조금 다르게 이제 했더라고. 둘이가 달라가지고 어떤 애들은 그냥 음악을 깔아가지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들은 어떤 것들은 뮤직비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음악이 주가 돼가지고 사진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들었는데 딱 사진이 특별히 사진이 달라 보이고 음악은 정말로 그 감정을 조금 더 이렇게 고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진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봤고 한 2명 정도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했었고. 일단은 소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도 소리에 집중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소리에 집중하고 우리는 늘 보면은 늘 소리를 듣긴 한데 아주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집중 안 하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뭐 그냥 소음 정도로 넘겨버리고 하는데 소리 작가들은 그게 다르더라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듣고 그것들을 음미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작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있으면은 뭐 여름철 소나기 내릴 때만 따다다다 하면서 그 소리 나는데 그냥 굉장히 무심하게 뭐 그냥 소리 뭐 들리네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소리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비 오는 날 찍으면은 그런 느낌들도 같이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느껴지는
기억들, 뭐 감정들, 그게 꼭 비가 와야지 소리만 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한 이렇게 감각이라든지 관심 자체가 조금 가지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 장만의 사진을 가지고 보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시리즈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할 수 있죠. 충분히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전체 약간의 운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고 어디 전시장에서 할 때 분명히 운율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진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운율을 조금씩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할 수는 있지. 그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그 골목에 다니면서 들렸던 소리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뭐 음식할 때 뭐 후라이팬에 탁탁 튀는 소리들 뭐 이런 것들도 들리고 뭐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 걸 녹음을 해서 그대로 들려줄 수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장치를 조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후라이팬에 음식 팍 기름이 튀고 하는 그런 장면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뭐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느낌들을 줄 수는 있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시든 아니면 책이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런 장치는 조금씩은 할 수도 있거든요. 운율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소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는 있지 그런 것들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상을 바로 찍어도 하기 이거는 뭐 너무 직접적이니까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이 작업들은 소리에 관한 작업들이라고 이게 아리랑 예술단 공연하는 것 자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무대에서 공연하고 하는 장면도 이거는 뭐 직접 바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앉아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아코디언을 누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보면은 공연하는 것들이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노래인지를 하는 것들은 모르지만 이 분위기라는 이런 것들 충분히 바로 일으키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제가 이제 딱 봤다고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음악이 분명히 들리는데 근데 그 음악이 우리가 아는 한국의 음악이 아닌 거예요. 약간 북한에서 듣는 그런 음악의 상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 게. 그렇게 되고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면 아코디언 여기도 아코디언 따로 있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연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긴 하거든요. 자기 배경으로 상상을 하겠죠. 그렇지. 소리를.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치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이제. 한 장 가지고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작업을 해낼 때는 단 사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리즈를 만들고 전체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장치를 해 놔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아까 내 이야기했던 우리 학생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자기 음악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는 굉장히 다 달랐거든요. 자기 얼굴도 있고 막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느낌들 가사가 딱 대반에 딱 느껴지더라고. 요즘 보면은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노래에 가사들 막 젊었을 때 힘들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뭐 여자친구의 사랑의 문제 뭐 상처받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대로 좀 느껴지는 거지 이제. 물론 이제 그는 가사의 느낌도 같이 이제 있기는 있었지만은 가능한 게 어떤 전시장에 가면은 정말로 조용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뭐 시끄럽다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많은 소리들 웅성웅성하고 뭐 활기가 넘치고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거든. 그건 딱 이미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저를 찍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어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작업들 내가 보이는 자기 집안의 사물에만 정말 조용하거든. 집안에 쫙한 느낌이라고.
이런 것들은 그 아무도 없는 집안에 혼자 있을 때 그 아주 조용한, 물론 그 안에도 굉장히 좀 세밀한 소리가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사물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뭐 하여튼 그런 느낌들, 이런 사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요 앞전에 이신에서 전시했던 그 누구 일본의 그 작가 양승우. 예. 엄청나게 시끄럽거든 안에 막. 물론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도시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걸 찍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이제 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딱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소리의 느낌하고 같이 들리게 되거든.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방금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오사카의 밤거리를 사진 하나 찍어놨잖아요. 근데 이 사진 전시의 주제는 소리를 느끼는 사진전인 거예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딱 그 제목에 오사카의 밤거리라고만 써놓고 사진만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과 이 전시가 소리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관객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소리를 막 상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장치들, 그런 이제 장치, 그런 장치를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오사카의 밤의 소리, 오사카 밤의 소리 이런 식으로 딱 자기가 느낀 소리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로 오사카 밤의 소리. 근데 절대 소리는 틀어놓지 않고 사진 한 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 아주 늦은 밤에 정말로 적막한 그 밤의 풍경도 딱 하면 딱 그런 것도 그대로 느껴지거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교감이 될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배경의 기억으로 그 소리들을 소환해서 다시 딱 느끼면서 사진을 본다라는 거는 그게 되게 나한테도 약간의 힐링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사진에 대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 되니까 그런 방법의 전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지금 중국에서 기획하려고 했던 게 실험실의 N이라고. 실험실 그 자체가 딱 이렇게 그런 것들 벌써 연구자들이 앉아서 연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딱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딱 그런 식으로 보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제목 자체가. 전체 성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규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열어놓을 수도 있고 더 좁게 만들 줄 수도 있거든. 요번에 내가 그 책 전시했던 게 사진하고 따옴표, 책, 그리고 밑에 빛나는 날들 이렇게 잡았거든, 제목을.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무슨 말인지 하지만 어쨌든 사진을 통해 가지고 책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삶들,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내가 이렇게 즐거움이라든지 빛나는 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매체, 뭐 이런 의미들이기 때문에 제목이 가지는 그 힘들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제목과 주제가 그 사진을 느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사진가는 그렇게 찍어내고 어쨌든 소리를 표현하게 찍어내고 그 제목 정도는 던져주면서 관객이 느끼게 하는 건 어차피 다 다른 몫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진가가 느꼈던 그 소리의 느낌을 그대로는 못할지언정 그대로는 재현이 안 돼. 네. 그거는 녹음하지 않고서는 이제 재현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 아까 내가 장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내가 그걸 100% 하기는 힘들게. 내가 이게 왜 내가 영상을 찍냐? 아리랑 예술단을 찍다가 이 작업하면 10년이 넘었지. 이게 한 번은 대기실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는데 와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 근데 이거 담아낼 수가 없잖아.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기에는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때 그 소리를 정확하게 재현은 안 되기 때문에 녹음을 이제 한 거지 이제 그때부터. 그거 선생님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 이건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아리랑 예술단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장에 사진을 다 붙여놓고 거길 들어가기 전까지 뭐 계단이든 뭐든 있을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전시장을 딱 들어갈 때 소리가 안 나.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내 작업 중에서 예전에 뭘 했더라.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보도연맹 제주도의 4.3 사건처럼 1950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인데 4.3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4만 명, 5만 명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국민보도연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2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게 됐다고. 그 사건은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안 이렇게 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 전시를 하는데 그게 보면은 주로 이제 모아가지고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예전에 보면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1949년도 이 사람들이 전향자가 많았어.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 사람들이 전향하고 북한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단체를 만들어가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데 할당을 많이 줘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명단에 이름 적어가지고 뭐 교육 있다고 모이라면 가가지고 방공 교육하고 뭐 상품 주면 하나씩 얻어오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6.25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지령이 내려온 게 전쟁을 틈타서 이 사람들 본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적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없애라고 지령이 내려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꼴짝이 가서 다 학살을 해버리거든. 이 숫자가 한 2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끌려가서 죽게 되냐면 꼴짝이야. 우리 옛날에 하던 골로 간다 하는 게 그것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 가면 죽는 거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내륙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은 수정을 시켜버리는 거라. 그래서 배에 태워가 묶어 그냥 밀어가 빠뜨려 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 부산 같은 데는 청사포 앞바다 그리고 오륙도 앞바다, 다대포 앞바다 그 세 군데에서 엄청 많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 작업을 가지고 오륙도 앞바다를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진 한 장이 아니고 아크릴판에다가 필름에다가 프린트를 해가 아크릴을 두께 제목되는 걸 3겹을 해갖고 그걸 붙였어. 그러니까 그냥 봐도 좀 얼렁얼렁해 이게 보면은 그냥 봐도. 그래가 그 뒤에는 이제 아크릴이 투명하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등을 하나를 내가 이제 뒤에 놓게 되고 그걸 세워가지고 등을 놓고는 그 파란데 거기서 불빛이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거기다가 내가 뭘 장치를 했냐면 사운드를 소리를 2개를 장치를 했어. 하나는 5,6도의 파도 소리, 또 하나는 이승만의 연설 소리. 이 2개를 해가지고 멀리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있으면 파도 소리 들리는데 이승만 연설을 하는 뭐 특유의 그 이제 이렇게 발음으로 해가지고 그 계속 오는데 근처에 딱 가면 그 소리가 다 나오는 거라. 그때부터 계속 센스를 달아가지고 근처 오면 소리 안 들리게 만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뭐였냐면 침묵의 바다. 그 작업을 내가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만드는 거지 이제. 아주 바다 저 밑에 진실이 그거는 있고. 근데 누구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고 덮여 있었고. 멀리서는 막 얼음표시 들리는데 가까이 가면 이제 소리가 이제 안 들리게 만드는 거지 이제. 하여튼 그런 작업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리랑 예술단 할 때는 벌써 하나는 딱 극장처럼 만들어가지고 한쪽에는 딱 그 음악이 계속 나오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거기 앞에 있던 사람은 완전 그 소리 때문에 이게 한 시간만 그 전시장에 있어도 그 음악 소리가 완전히 귀에 박혀가지고 며칠 동안 이게 빠지질 않더라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멜로디가 되게 좀 구슬프고 간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한 2달 전시했는데 그 앞에 직원들 2달 동안 그걸 들으고 그래가지고 사진들만 봐도 음악이 막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소리 가지고도 많이 하지. 나도 하는 편이고. 뭐 소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는데 나는 이제 그걸 조금 더 하려고 사람들의 소리를 조금 더 담으려고 하거든. 인터뷰? 그렇지. 인터뷰든 어떤 식이든 내가 지금 작업이 지금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거든요. 강원도 작업을 좀 마무리를 좀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전시도 내년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내가 전시장도 못 잡아버렸고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지원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일단 뭐 어쨌든 그거는 되는 대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업만 조금 내 구체적인 작업들을 사진들은 작업을 많이 해놨는데 그 안에서 군데군데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작업을 작은 꼭지들을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다 그런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바깥에 있는 소리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음성, 기억의 소리지. 일단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작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작품들을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그거 이제 하면은 내년에 되면은 좀 들어 만들겠지.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으니까. 인터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작업으로 이제 조금 바꾸려고. 예전에는 그냥 영상에 하고 인터뷰한 말만 그냥 이렇게 놓는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각화시키고 아까 책에도 보면 그런 것들 글로스 풀었는데 뭐 그런 식이든 어쨌든 조금씩 시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성을 시각화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냥 인터뷰한 영상을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한 내용이 됐던 말하는 소리가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장에서 어떻게 좀 다르게 구현하는 걸 해보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지화시키는 것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전시하실 때 그거 한번 꼭 찍어봐야겠네.